오늘 광복절 맞아서 특별한 현장을 한번 연결을 할까 합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를 규탄하면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부터 서울까지 도보순례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국회의원 몇 명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계신다는데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연결을 해보죠.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서울까지 도착하셨어요? 네, 서울에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경기대에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경희대 캠퍼스까지. 예. 출발하신 게 지난 11일? 예, 11일 날 출발했습니다. 11일 4박 5일 꼬박 걸어서 서울까지. 많이들 지치셨겠어요? 네, 하루에 한 30km씩 걸었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발에 물집 같은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그렇게 걷던 분들이 아니신데 어떤 분들이 모이셨습니까? 네, 우리 최원식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예.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 예, 그리고 또 이제 안민석 의원님, 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활동하시는 사회인들 중에서도 어허. 여러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 부산 영도의 박성윤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예. 네, 안양에 우리 김성수 시의원도 계시고 그렇군요. 계속 그렇군요. 5일 동안 걸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부터 서울까지. 이거 그냥 광복절이니까 그냥 한번 걸어보자. 뭐 건강 위해서 걸어보자 이런 건 아니실 거고 상당한 의미를 담은 행진일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 시스템이 위기죠. 완전히 뻥 뚫린 나라와 같은 곳에 우리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 불안 위에 우리나라에 또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름하여 아베의 그 헌법 쿠데타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이제 평화헌법인데요. 예. 그게 구조에 교전국으로 지위에 설 수 없다, 그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정함으로써 예. 이제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거의 우리 이 동아시아, 아시아의 평화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먹구름이 길 수 있다라는 이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관심 갖고 여러 가지 방안 또 성명도 만들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본의 그 평화헌법 수정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발표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체 일본의 우경화 바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바람 왜 이렇게 거세진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들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동안 내부의 경제적인 침체나 이런 것들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제 미일 안보 동맹을 통해서 예. 이 아시아에 대한 어떤 자유권 문제라든지 그런 평화의 문제를 오히려 일본에게 이렇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든든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일본의 힘을 키워주는 하나의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우리 아직까지 우리 남북은 아직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일 군사동맹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부각된 경우에는 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우리 분쟁 상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걱정이죠. 크게 걱정이죠. 독도에 대한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약간 긴장 분위기를 통해서 일본의 애국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예. 일본의 경제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이 헌법 쿠데타, 예. 전쟁 도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 두고선 무서울 게 없는 달리는 폭주기관차다 이런 말까지 언론들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멈춰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이거 방법은 있습니까? 예, 어제도 이부영 의장님, 박명림 교수, 박상철 교수, 그다음에
또 박태균 교수님, 그다음에 안병우 교수님, 우리 순례 기간 중에 밤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뜻을 듣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 일본 내부에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내부에 이성적인 일본 국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아베를 고립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내부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본인들과의 연대. 예, 일본도 평화를 바라고 있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정부가 외교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수세적 외교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 집단적 자유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일본 내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요구하는 게 사실은 더 지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어떤 원인 근거의 아주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다 폐기시키는 정도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함부로 이렇게 까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중국을 포함한 어떤 전략적 동반 관계의 중요한 축도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나라도 이제 커진 나라입니다. 한국도 이런 수세적 외교를 벗어나서 적극적 외교를 동북아 프로세스에 개입하고 우리도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가 워낙 얼어붙으면서 못 만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이제 9월에 또 큰 지방선거가 하나 있고요. 아베 총리의 이제 약화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내각이 우리에게는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우선 객관적 다른 얘기이고요. 우선 중국과의 문제. 한중 간의 어떤 전략적 동반 관계가 굉장히 굳건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전략적 문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미 관계는 전통적으로 한미의 인권 문제, 평화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제 외부적인 문제로 서로 압박하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평화 질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들끼리 만나냐 안 만나냐 이 문제는 그러면은 그 차후에 좀 고민 더 깊이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런 외연 중간 절차들을 착실히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함으로써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간접적인 노력들을 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4박 5일 도보 행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힘을 모아서 이런 작업들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보 행진을 이제 막 마치셨어요.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